지금 테마로 설정된 게 디지털 격차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름을 짓는 거지. Financial Customer Experience 이렇게 해서 금융 소비자 경험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과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IMF 같은 거 안 겪어봤잖아요. IMF 같은 걸 안 겪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IMF가 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금융 거래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경험이 이 사람의 금융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YC 이런 것도 있고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상 공간에서 구현을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자, 근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도 그런 금융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메타버스로 한다 한들 뭐가 그렇게 다르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셜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의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이런 테마를 설정하고 여기 와서 금융 소비자 경험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경험을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금융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지능이라는 걸 자체를 높인다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금융은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닌가,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물리적 공간의 제약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기가 그걸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금융은 되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사실 많이 안 와닿죠. 이걸 좀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명목은 그대로지만 실질 소득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감퇴가 되죠. 또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런 걸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의 금융 캐릭터를 만든 금융 캐릭터가 이런 금융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금융지능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지. 디지털 격차를 새롭게 해석해봐도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디지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소매금융이 아니라 기업금융에 관심을 가져봤다. 그럼 기업금융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이 기간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 여신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여신 심사라는 건 하죠. 근데 심사는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페이퍼워크가 있겠죠. 그리고 실사가 있겠죠. 영업점에 가면은 이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겠죠. 200영업일 정도 되거든. 그러면 차주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 칩시다. 당연히 200명 넘겠죠. 이거 다 가볼 수 있어요? 못 가보죠.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너무 많고 이때나 돼야지 한번 가볼까 말까 하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은행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기업금융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 보면은 이제 ERP 같은 것들을 연계하거나 ERP 연계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인베디드 시스템 얘기했죠. 기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량은 얼마나 났는지, 풀캐파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면 예상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되면 예상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행원들은 여기 가보지 않고서는 뭐 직접 알 수 없겠지만은 이런 정보들이 예를 들어 메타버스 상에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이 이제 업무가 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실사를 직접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가상 공간 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특이사항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보면은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좀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깜깜이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물론 굉장히 큰 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승부수를 좀 던져서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거를 전부 다 소매금융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리적 공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본인이 부각받고 싶으면은 이걸 해보는 게 어떨지. 대출받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아, 그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되죠. 만약에 이거를 대출받기 전에 미리 구축해놨다면 어때요? 디지털 반응기업이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는 거지. 이거를 저는 토스하고 카카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보세요. 장점, 비대면이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SNS 연계도 되어 있고 소셜 기능도 있죠. 그다음에 영업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 절감되죠. 거래 조건도 좀 좋죠. 이런 장점이 많잖아요. 단점은요? 인간적인 교감이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학적인 설명 때문에 이해도가 되게 낮아질 수 있고요. 최근 금융 거래 조건이 굉장히 평준화되죠. 기업 금융과 자산 관리 굉장히 컴플렉스라는 거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장단점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은 장단점을 얘기하고 나서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접근성은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UI하고 UX 이런 것들은 되게 편리해요. 직관적이고 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이게 본질입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특히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던 채널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금융 소외계층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 금융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아직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챌린저 뱅크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시험평가,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런 시인 파일러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챌린저 뱅크거든요. 챌린저 뱅크를 지향하지만 챌린저 뱅크의 챌자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죠. 여기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휴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이 시인 파일러를 잡을 수 있는지. 그래야지 이 디지털 격차, 오프라인에서의 격차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그래서 이렇게 C-파일럿을 커버할 수 있어야지 금융 경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WM이라는 게 하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산 관리. 근데 자산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자산 관리가 되려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동기부여도 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대면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의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남이 하면 하거든. 그래서 그때 신한은행에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평균적 사람들을 설정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우리하고 비교 대조해가면서 이 사람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 WM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가 안 됐으니 그런 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아바타나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나와 어떤 유사한 인간 공상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이런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솔루션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었던 그 정보의 격차, 금융의 격차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격차도 그대로 오히려 더 크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앱으로 유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채널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찾아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적합한 거. 가장 말 되는 거. 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해야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물어볼 때 이런 방식으로 안 물어봐요. 본인이 납득이 되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본인이 납득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납득이 된다니까.